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 뉴스에 하나 났길래, 제가 지금 그거를 하나 이제 공부해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둬야 될 그 판결이죠. 여기 보면은,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잠가 놓은 상가 관리비는 임대인이 물어라. 이런 그 어떤 판결이 있어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인가 가만히 보면은, 자, 보증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집이 있다, 이게. 상가죠, 상가. 그런데 내가 여기에 상가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임차인이 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상가주인 B죠.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게 보증금은 원래 임차인은 B에게 보증금을 주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A에게 이제 건물을 빌려주죠. 그죠? B는 A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A는 B에게 보증금하고 월세를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로 교환 관계죠. 그래서 계약 기간 내내는 월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주인은 보증금을 A에게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 건물을 점유를 풀고 집주인의 상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잠가놨다 하는 거 보면은 임대인 B씨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못 받았다. 누가? 임차인이 못 받았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겠죠? 계약 기간이 존속 중일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란 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보증금을 못 받아 하는 거 봐서는 계약이 종료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도 보증금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럼 임차인이 그 건물을 그냥 줘버릴 거냐,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궁금증이 있는 거죠. 논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은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할 권리가 있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관리비는 계속 붙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관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관리실에서는 계속 관리비가 부과되는데 그때 이 관리비의 책임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물 거냐, 아니면 임대인이 물 거냐라는 거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임대인이 물어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보증금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관리비는 임대인이 물어라, 이런 느낌으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읽어보시죠. 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한 상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자, 법인 B가 임차인 A를 상대로 건물 명도하고 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그 소송을 원심을 파기환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파기하고 환송한다. 다시 고법으로. 고법에서 올라온 판결을 깨고 다시 되돌려보내는 걸 파기환송 이렇게 얘기하고, 파기환송받은 그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걸 파기환송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보시죠. A씨가 2016년 12월에 B사하고 보증금 1억에 748만 원에 그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A씨는 그렇죠. A씨는 임차인이 되는군요. 그 B사는 임대인,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고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았죠. 근데 한 달 만에 폐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었나 보죠. 근데 이것도 참 보면은 저는 좀 놀랬던 게 뭐냐면
보증금 1억에 748만 원 정도를 걸 정도 상가면은 굉장히 크거나 1층이거나 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런 데는 적어도 인테리어도 엄청나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12월에 계약해서 4월에 개업했으니까 한 인테리어를 한 달 반, 두 달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만에 폐업해버린 거죠. 참, 이건 좀 놀라운 판단이죠. 돈을 앉아서 이제 몇천 이상 까먹은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간에 오픈했다가 단기간에 문 닫을 수도 있나 싶은데, 어찌 보면은 이 A씨 뒤에는 또 다른 어떤 그 자금 주인들, 동업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업자들 간의 어떤 다툼 아니고서 어떻게 개업하고 한 달 만에 문 닫아 버리는지, 그 다음 계약한 다음에 4월에 개업하는 거 봐서는 인테리어를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가 어떤 중간 과정은 생략됐지만 계약은 해지됐다라고 표현을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상가임대차는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2017년 4월에 개업했다라고 하는 거 보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뭐 한 두어 달 했다고 치면, 만약에 12월부터 월세를 줬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공치면서 5개월을 지난 거죠. 그러면 700만 원씩 5개월이니까 한 3,500, 4,000 정도는 월세로 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인테리어 한다고 시간을 줘도 보통 10일, 15일이지 뭐 한 달씩 주지 않죠. 그죠? 한 달씩은 잘 안 줍니다. 여유를.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A씨는 어쨌든 임차인 치고는 이제 개업하면서도 몇천 까먹고 인테리어 하면서도 몇천 까먹은 느낌 같아요. 그랬든지 어떻든지 간에 보통 임대차는 1년을 보기 때문에 2017년 12월까지는 임대차 기간이 존재했을 것인데, 그죠? 그랬는데 계약은 해지됐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지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월세를 몇 달 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죠? 몇 달을 체납해서 자동으로 이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가지고 해지가 된 것인지, 예,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A씨는, 임차인은 B 건물주인한테 야, 보증금 돌려줘. 그거 B는 밀린 월세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를 안 내서 계약이 해지된 모양입니다. 월세를 안 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붙었나 봐.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증금 반환할 때 월세를 까고 주면 되는데 왜 소송을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죠? 근데 A씨는 상가를 잠가놓고는 B사에게 내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안 잠그고, 그러니까 집주인은, 상가 주인은 임차인에게 상가도 돌려주고 월세도 지급하는 소송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 진짜. 그죠? 그냥 1억에서 밀린 월세 빼고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막은 잘 모르지만 뭔가 감정 대립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1심은 A씨가 밀린 월세 2,500만 원을 7320일 그러니까 한 3개월 딜레이 지체했네요. 그래서 B사에게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1심은. 그래서 B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상가를 A씨에게 넘겨받았다라고, 넘겨받은 거죠. 상가를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임차인이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1억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고, 그러자 B사도 그러면 야, 계약 해지 후에 나한테 상가를 넘겨줄 때까지 월세도 체납했을 거고 관리비도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2심에서는 A씨가 계약이 해지된 뒤에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문만 잠가놓고 사용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월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본 거예요. 다만 관리비는 임차인 네가 점유했으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2심에서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봤을 때 이때 계약이 해지됐지만은 여태까지 이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해지가 됐더라도 점유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건물주는 야, 네가 점유했으니까 월세 줘, 이렇게 한 거지만
법원에서는 이때 해지가 됐는데 보증금 1억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월세는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만 이때는 어찌됐든 네가 점유했으니까 관리비는 네가 물어. 요렇게 이제 그 2심 법원은 이렇게 본 거죠.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고, 그죠?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고 월세는 그냥 임차인이 내지 마.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상가를 점유한 기간에 연체 관리비도 임차인이 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또한 임대인이 물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약이 해지돼서 이 상가를 점유하면서 장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장사를 했다면은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장사를 했다면 월세도 내 이렇게 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 판결의 핵심은 뭐냐? 판결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 판결의 핵심은 뭐냐면 계약이 일단 해지됐어. 그러면 해지됐잖아요. 그럼 해지됐으니까 그 이후에 월세를 낼 필요도 없고 그 이후에는 관리비를 낼 필요도 없다. 이유가 있었죠. 이유는 뭐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도 내지 말고 관리비도 내지 마라. 이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증금 반환이 원인이 아닌 보증금 반환이 원인이 임대인에게 어떤 원인이 좀 부족하고요.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귀책 사유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임차인 또한 만약에 장사를 했다면은 판결은 또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월세도 내라고 했고 관리비도 내라고 했을 것인데 이 상황에서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가 놓은 상황에서는 월세도 내지 말고 관리비도 내지 마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